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뉴스핌에서 주최하는 제8회 한중포럼 코로나 이후의 한중관계 뉴 노멀을 찾아서라는 이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중관계의 미래인데 사실 우리 한중과의 관계는 1992년도에 저희가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5,0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그런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사실 지난번에 6.25 전쟁 때 여러 가지 그런 또 아픔이 있었고 또 냉전 체제라는 걸 겪으면서 한중 관계가 한때 중단되었다가 92년도에 한중 국교 수교 이래로 급속하게 상호 관계가 발전돼서 지금은 대한민국 제1의 무역 파트너, 중국에서는 한국이 제3의 무역 파트너로서 아주 중요한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로운 대국입니다.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그 온 차이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이게 번역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중국 칭화대학에서 한 1년 동안 방문학자로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때 논중국어라고 이렇게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키신저가 뭐라 그랬냐? 중국은 외로운 대국이다. 동맹이 없다.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은 육지로 14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중국의 군사적 동맹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얀마가 좀 있었는데 미얀마도 뭐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이제 가장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이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신저가 재미있는 게 미국 예외주의와 중국 예외주의를 다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신들은 특별한 나라이다. 뭔가 좀 예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어떤 청교도적 사명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미국적 사상과 가치를 또 그들의 종교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될 어떤 사명을 갖는 국가로 자기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중국은 스스로의 화이관, 중화민족 모든 문화의 중심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중화론적인 예외주의가 있는데 미국과의 차이는 뭐냐? 미국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뭔가 개조를 해서 하는 것에 반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공관계, 조공무역관계를 통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28주년을 개관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중관계가 격상이 됐고 교육관계도 92년도에 63억 불에서 지금은 2,434억 불이니까 약 38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수입이 약 5천억 달러씩에서 한 1조 달러가 넘어갔는데 그 중에 한 23, 4%가 중국과의 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홍콩과 대만을 보태면 사실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1년에 1,000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돼 있었고요. 한중관계 최근 현안은 이제 시진핑 방한 주석의 방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연내에 과연 성사될지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양제쯔가 왔다가 갔죠. 우리 서훈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갔는데 연내에 올 생각이고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작 왔다 갔을 일인데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한국 방문의 의미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이후로 냉랭해졌던 한중 관계가 조금씩 풀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 주요 현안으로 사드 문제가 있었고 한중 FTA 협상 문제와 독립사적지 보호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씩 풀려가고 협력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감동적이었던 게 저희가 2018년도
말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말이었던가요, 그때가. 예. 이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칭 임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일제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발해서 9번째로 이사한 곳이 마지막 임시정부가 중경에 있는 중칭 임시정부였습니다. 그게 광복군 사령부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중경 임시정부를 방문했고 그게 중국 정부랑 광복군 사령부 복원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해서 이제 광복군 사령부가 복원돼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중 수교가 사실 어떻게 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중 수교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공동의 그런 견제를 위해서 미중 간의 70년도 키신저의 북경 방문에 이어서 72년도에 닉슨의 북경 방문 그리고 79년도에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중 간의 국교 정상화 과정이 북미 간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차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뭔가 하노이 회담에 불발됐던 걸 다시 복원시켜내고 그를 기초로 양국 간의 평양과 워싱턴 DC 간의 북미 각 나라 연락사무소를 두고 나중에 국교 정상으로 가면서 북핵도 같이 폐기되는 그런 북핵 문제 해결이 되는 일괄 타결, 행동 대 행동, 동시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대내 정치 흐름에 제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다 그래서 보면 12가지 이런 가치관을 써놨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마을 그 구호처럼 이렇게 12가지의 그런 가치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치를 보면 이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근대 문명 국가가 해결해야 될 기본 가치,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어떤 문명적 토대를 만든 가치를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한반도 사드 배치 보복으로 시작된 한알령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만 제가 이 한알령 때문에 제가 2017년도 1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왕이 외교부장을 아마 만났는데 그때 왕이 외교부장이 아마 새해 들어서 첫 일정으로 저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유은혜 의원이나 유동수 정재 의원 등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이때 야당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뭐 조공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뭐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뭐 반국가적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극단적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어찌됐건 우리가 제가 그때 중국을 방문했던 이유는 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 가서 무슨 사드 조공 외교를 하러 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 저희들의 제1 무역 파트너인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 정치인이 가서 사드 문제는 사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미국한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 이게 비겁한 행위가 아니냐. 특히 롯데 같은 개별 기업한테 이렇게 따돌림을 한다는 것은 저는 현명한 조치다. 이런 점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드 문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중국 측의 사드로 인한 그들의 불만사항을 충분히 들어주고 동시에 우리의 민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 그때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저희들의 방문을 아주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중국의 간과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망한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우리가 거기가 친하게 지낸다는 게 친중, 친미, 친러, 친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4대 강국과 잘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4대 강국 어느 나라보다 척지지 말고 잘 사귀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열어가는 것이 햇볕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저는 잘 그것을 새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애국주의적인 그런 기풍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주변 국가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후한캉 칭화대 교수가 2050년 전면 실현 사회주의 현대화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양대 10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021년, 1921년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100주년이 되는 게 바로 내년입니다. 일대 완전的小康社会实现, 완전한 소강 사회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이제 출범했으니까 2049년 10월 1일이면 딱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미국의 견제에 맞서서 중국의 애국주의 분위기가 막 되고 있는데 레이펑 따라 배우기 운동. 레이펑이라는 사람이 사실 문화혁명 때 유명한 중국 인민해방군 한 병사였는데 이 사람이 모주석의 어록을 보고 자기가 모범 병사 생활을 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레이펑 따라 배우기 운동이 문화혁명 시절에 한번 풍미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진핑 시대에 다시 이게 드러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역대 그런 모습으로 혹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낳게 하고 있습니다. 전랑이라든지 유랑지구 이런 영화도 저도 봤는데 전랑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인들, 기업인들,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화인민해방군 함대가 가서 그 자기 자국민을 이제 구출해 온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걸 보면 아주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슴 뭉클한 애국적인 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헐리우드의 뭐 인디펜던스라든지 수많은 헐리우드용 뭐 에어포스 원이라든지 이러한 영화와 비슷한 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중국의 그런 패권주의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꼭 미국 따라 배우기 식으로 그러한 헐리우드식의 문화를 따라갈 게 아니라 그런 애국주의 물결을 따라갈 게 아니라 진정한 공자 맹자의 가르침처럼 그런 왕도 정치의 그런 사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특히 시진핑이 주석이 지금 추구하는 1대1로 정책이 주변 연선 국가의 반발과 견제가 아니라 협력과 동의를 가려면 윈윈으로 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잘 주변 국가를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1차, 2차로 들어가서 아주 강화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될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중 관계와 또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미중 관계가 논란이 될 텐데 사실 이것은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아마 여야를 넘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어떤 압박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과 맞서는 1대1로 구상이 이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같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해상을 압도적인 해군력을 기초로 미국이 이렇게 봉쇄해내고 쿼드론이라고 말하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 이게 4대 국가의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베트남, 대만, 필리핀, 한국 같은 걸 포함시켜내서 해상에서 중국에 이렇게 포위하는 이와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 때 리밸런싱 에이시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지금은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원칙으로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최근에 폼페이오는 더 나아가지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랑 같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일종의 동북아 아시아의 나토를 염두에 두고 한미일 삼각동맹 플러스 오스트레일리아, 또 대만까지 결합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 일본과는 우리가 지소미아 연속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한일 군사동맹의 관계는 아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 소나토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하나의 북방 삼각으로 제2의 냉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중 간의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소 간의 그런 냉전처럼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같은 지구적 위기 상황, 기후변화라든지 핵무기나 식량, 질병,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미중이 냉전 시대처럼 싸운다는 것은 인류 전체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그 선진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대결에 대해서 강원파의 대립이 있습니다. 술리핑 청와대 교수라든지 리샤오 찌린데 징지 진롱 따슈엔웬 위원장 이 경제금융대학원장은 뭔가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써니 푸단 따슈에 푸단대 교수라든지 왕핑 신화통신 이런데 또 환구15의 후시진 그 편집장 같은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아주 또 극단 강경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덩샤오핑 그 지도자가 중국 후배들에게 남기고 간 말, 허핑 쥐치, 화평 굴기, 타왕 양회, 도강 양해의 자세로서 아직은 2050년까지 화평 굴기, 도강 양해의 자세로 좀 자기의 근육을 보이지 않고 좀 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을 제2의 소련처럼 적대화시켜서 또 미국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이 미중 간의 줄서기 선택을 강요하는 시기에 어떻게 우리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원교 근친, 원교 근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원교 근친, 그래서 미국과의 교류, 중국과의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거기서 자주적 공간을 확보해 가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중국은 안보리 상임위 이사 5개국 중에 유일하게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러시아나 미국이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시진핑 주석의 대외정책, 기소본령 물시 여인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이게 지소 부이 우시위런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대외정책의 기본적 철학으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시 징창 칭디ao 저거外交政策的基本哲学是技术部位위시위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지적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로 하면 서입니다. 서.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자. 이 서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인근 국가에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방문 봉고 방향이라는 이 말은 저의 정치적인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호 제가 국기를 차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민국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서경에 나온 말씀인데 민회의 방번 뻥부 방리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찌됐건 중국 공산당이 14억 인구를 굶주리지 않게 하고 1만 달러 시대를 만들고 어찌됐건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금 지켜나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 세계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중국이 내란에 휩싸인다든지 중국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름대로 이 세계 질서 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을 능가하는 선도국가 되려면 중국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중국이 너무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너무 경직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아시고 카톡도 잘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외신밖에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러시아도 권위주의 독재 비판을 받습니다만 러시아는 페이스북도 되고 텔레그램도 되고 카톡도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이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민족적 민족주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 뭔가 자기를 합리한 개념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우리 중국 지도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미국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미국이 제시하는 민주주의, 인권, 삼권 분립, 국민의 기본권 실현, 생명, 자유, 재산 이런 기초적인 헌법적 가치가 미국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느냐, 자기 나라한테만 하고 다른 나라한테는 하지 않고 또 유색인종한테 차별하고 이런 모순은 변론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미국이 제시하는 이런 가치는 다른 모든 나라 국가들이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따를 만한 보편적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이끌 만한 그런 도덕적 가치, 리더십의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이 칠함대 이런 항공모함이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에만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인간의 자유, 존엄에 대한 그런 가치 지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형적 그런 소프트 파워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단순히 항공모함 만들고 군사비 증액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GDP 늘리고 이걸 통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진정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뭐냐. 그것을 저는 공자와 맹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자, 맹자, 장자를 비롯한 이 2000년 전에 중국의 제자 백가들이 쌓아놨던 이러한 철학은 유럽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냈고 미국의 독립정신을 끌어낸 힘이 바로 이 공자, 맹자의 사상에 나온 것입니다. 천하에 태어나면서 귀한 자는 없다. 천하무생 이귀자야. 이런 말하든지 뭔가 어떤 이 우리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라든지 누구든지 군주를 스스로 바꿀 수 있고 패도로 하게 되면 왕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이런 정신, 혁명적 정신이 바로 우리 맹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공맹의 정신을 다시 재현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중국이 지금 공자 학원도 만들고 있지만 자기 정권의 합리화 이데올로기만 쓸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공자 맹자의 정신을 기초로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 체제가 이게 발전해 간다면 이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신뢰가 쌓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중 관계가 하도 안 좋으니까 이 한중 관계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뚫어나갈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2019년 7월에 인민일보를 방문해서 우리 김병관, 김종민, 박정 의원들하고 함께 박근태 CJ 회장이라든지 여기 현대차, 삼성 각 우리나라 한 9개 정도의 그 현지 법인 대표를 모시고 제가 인민일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좀 중국 인민들이 애국주의에 따라 사드 이후에 우리 상품 배척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기여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좀 홍보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동시에 제가 공자 잡는 유럽을 깨운다 이 책을 한번 번역합시다. 그래서 인민일보에서 이걸 번역해서 드디어 출판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또 쓰는데 제가 2014년도에 여름에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제가 안희성에 마안시를 갔습니다. 거기가 이태백 당나라의 유명한 시선이라 불리는 시인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래서 월화 독작이라는 시도 낭송을 하고 이 달빛 아래서 같이 술을 한잔 나누면서 겁의 요 명월이라 그러죠. 이렇게 쥐베이 야오밍웨 이렇게 술잔을 들어서 달을 맞이하는 그 석상이 200의 석상이가 놓여 있는데 정말 그걸 보고 저희들이 막걸리를 한잔 마시면서 이백과 두보의 시를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민정음에서 세종대왕이 창조하고 만든 그 책이 하나가 두시연애라는 게 있습니다. 두보의 시를 풀어서
쓴 책입니다. 25권짜리 책인데 이만큼 우리가 200과 두보의 시를 전 국민들이 읽고 낭송하고 말이죠. 200의 시를 보면서 하늘을 보러 달을 보고 술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누구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우리 중국에서 중국에 그 파키스탄, 이란, 뭐 러시아인들이 이러한 정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정말 대한민국 중환지를 알아야 된다. 다 미국의 동맹국에 포위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중국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드 가지고 말이죠. 개별 기업 롯데한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이러한 현명한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국 국민 간의 그런 정서가 그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거 한한령도 다 이제 풀고 정말 한중 간에 전면적 교류를 더 다시 해보자 이런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의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미중 간의 갈등이 저는 미소 간의 냉전처럼 끝까지 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서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해서 중러를 군사적 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동시에 그러나 우리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한중 관계의 무역에 이나 역사적인 특수 관계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사안별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한중 관계가 고정된 냉전 시대의 그러한 적대적 관계로 진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도록 유연성 있게 사안별로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을 배려하고 가야지 무조건 자신들의 힘으로 윽박지르는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한중관계 뉴 모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